하이투자증권 투자솔루션 팀 이동근 부장 합류해 주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자, 좀 눈에 보이는 뉴스들은 미국의 뉴스들인데, 미국이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세 종류의 백신을 확보했어요. 이제 모더나 백신, 파이자 백신, 존슨앤존슨은 이제 싱글 더즈라 그래서 한 번 맞으면 되는 거죠. 자, 이 세 개의 백신으로 5월까지 미국의 전 국민을 다 접종시키겠다. 그래서 경제를 정상화시키겠다. 이 뉴스 나오면서 뒤에 붙은 뉴스가 미국 텍사스에 마스크를 안 써도 된다고 그러네요, 이제. 이게 뭐 자의적으로 벗겠다는 얘기인지 선언을 한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뉴스는 일단 나왔는데, 자, 그러면 이 뉴스를 가지고 풀어봐야 될지 다른 걸 지금 정해졌네. 예, IPO 돼요. 자, 결국에는 이 백신과 이제 보급 속도가 빨라지는 건데, 뭐 오늘 뭐 일발장전 주제가 아마 대충 이렇게 정해진 것 같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얘기가 좀 있어요. 이제 공모를 하게 되잖아요. 결국에는 많은 관심들을 받고 있는데, 요 얘기를 좀 더 풀어볼까요? 따상 조짐? 바이오팜 열풍을 재현하나? 사실 이제 그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장외에서 아마 주가 그 아시는 분들 계실 텐데 20만 원 좀 넘고 있어요. 20만 원이요? 이번에 이제 그 지금 기관 투자 수요 예측의 그 레인지가 한 6만 5천 원이 상단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뭐 산소 쪽 예산해 보더라도 뭐 3배예요, 그냥 뭐 지금. 근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또 우리가 작년에 이제 뭐 빅히트라든가 여러 번 이제 재연을 했던 이런 그 청약에 또 요번에 또 한번 사람들이 또 굉장히 또 여기에 달려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청약 제도가 좀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균등 배정 청약 방식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그 과거에는 뭐 이제 돈 많이 넣으면은 더 많이 주는 뭐 이런 거였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됐어요. 사실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개인들한테 굉장히 좀 좋은 건데. 저는 이제 최근에 저는 한 가지 그 이전에 좀 봐야 되는 것은 근데 이제 그 상장한 회사들 최근에 이제 IPO한 회사들의 성적을 보면은 SK바이오사이언스가 물론 좋은 건 알겠는데 과연 그 정도의 어떤 지금 시장에서 평가하고 있는 정도의 어떤 그 레벨에 갈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 뭐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나쁘지 않은 회사들이 상장을 했는데 상장 이후의 주가들을 보면은 뭐 지금 그 상장 가격 대비해선 거의 한 뭐 40%, 50% 정도씩 빠져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최근에 특히 이제 최근 몇 달 사이에.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좀 이런 부분들이 이 SK바이오사이언스는 거기서 좀 이제 좀 예외가 될 수 있을까의 여부 이런 부분들. 또 하나 제가 주목하는 부분들은 이 상장의 방식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회사가 이제 그 아시겠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는 이 백신 개발 쪽에서는 우리나라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뭐 녹십자하고 이제 비등비등하다고 보시면 되는데 녹십자가 조금 더 이제 규모 큽니다. 이제 그 백신 생산할 수 있는 규모라든가 이런 부분도 큰데. CMO 말씀하시는 근데 CMO 말고 이제 어떻게 보면 CMO까지 아우르는 그러니까 개발부터 해서 생산까지 다 할 수 있는 회사가 녹십자와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있다라고 딱 보시면 돼요. 단순 CMO 회사가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런데 요번에 상장을 할 때 어떤 그 밸류에이션을 적용하는 방식은 CMO 방식으로 적용을 해버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맞는 거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독감이라든가 대상포진이라든가 수두라든가 이런 것들의 어떤 백신의 상업화를 최초로 한 회사가 SK바이오사이언스고 뭐 여기다가 이제 뭐 최근에는 장티푸스라든가 로타바이러스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지금 3상까지 지금 돼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 개발 쪽에서도 상당히 역량이 강한 회사인데 단순히 상장은 좀 이제 CMO 회사의 어떤 밸류에이션을 받는 물론 이제 그 생산이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최근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부각된 이유는 역시 코로나 때문이에요. 코로나19 백신이 지금 이제 아시겠지만은 SK바이오사이언스라든가 뭐 최근에는 이제 많은 회사들이 이런 그 뭐 여러 회사들의 그 해외 여러 그 백신 회사들의 이제 물량을 받기 시작하면서 수주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여겨져서 이 부분을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아마 채택을 한 것 같은데 과연 이밸류에이션이 맞느냐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겠습니다만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은 SK바이오사이언스로 해가지고 조금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제 바이오가 조금 수그러들었어요. 좀 주춤해요. 바이오 업종 전반이. 근데 이 부분이 조금 뭔가 이제 좀 더 이제 기대감들이 좀 더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이러한 부분들. 또 이제 두 번째는 역시 이제 SK그룹
저는 SK그룹의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SK그룹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상장을 시키면서 이로 뭐 자금들 최근에 보면 자금들 많이 확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아마 이제 앞에서 다뤄진 뭐 수소차에다 투자하고 수에다 투자하고 이런 흐름들이 나오는데 이런 어떤 SK그룹의 어떤 사업의 방향성하고도 저는 좀 연관이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주식 시장이 조금 등락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여건상 조용하다 보니까 올해 들어서 이렇게 표현하더군요. 증시 랠리가 주춤하자 증시 부동자금 30조 원이 은행으로 다시 돌아갔다. 은행으로 돌아가 버려갖고 근데 이제 IPO 흥행이 조금 흥행몰이라고 해야 돼요. 관심을 받게 되면은 또 이 자금들은 순환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SK 바이오사이언스가 흥행을 다시 성공해준다면은 은행으로 돌아갔던 30조 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뭐 이런 거. 흥행은 저는 분명히 할 거라고 봐요. 그래요? 지금 뭐 누가 봐도 사실상 뭐 공모가 지금 밴드 상단이 65,000원, 장외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지금 20만 원이니까 단순히 산술 계산을 해봐도 거의 3배 가까이 지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가정을 해봤을 때 65,000원에 이제 공모가가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이제 더블링이 되면 이제 13,000원에 13만 원이 되는 거죠. 13만 원에 또 30% 이제 상한가 가면 거기다가 이제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 가는 거예요. 그러면 네. 다음 날까지도 이제 한 번 더 올라가는 걸 이제 좀 기대를 해봐도 되는 거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작년에도 우리가 뭐 SK 바이오팜 지금 현재 주가를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SK 바이오팜이라든지 카카오 게임즈라든지 공모 시장에서는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이제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종목들이 상장을 하고 나서는 정말 좀 변변치 않은 수익률을 좀 내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만큼 지금 공모의 어떤 제도 자체의 어떤 문제점, 그걸 이제 좀 보완을 하려고 요번에 이제 균등 배분과 같은 방식을 한 50% 정도 이제 지금 채택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또 빠져나가는 구멍이 있어요. 제가 이제 또 네. 이걸 알려드리면 또 괜히 또 그 약간 꼼수를 알려드리는 것 같아서. 뭔데요? 6개 정도 주관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균등 배분을 많이 받으려면 이제 계좌를 많이 개설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개 증권사에 다 그냥 공모를 참여해버리면 되는 거거든요. 번잡스럽고 수고스러움이 있지만 네, 그렇죠. 그래서 금액을 이제 좀 많이 넣을 수 없는 분들은 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거. 어쨌든 쪼개서 넣는 네, 거. 피해갈 수 있는 방법들이 또 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또 금액이 이제 비례 방식으로 또 배분하는 게 여전히 또 50% 정도의 이제 물량을 또 배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나 투자 금액이 크신 분들이 여전히 좀 절대적으로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부장님께서도 이제 공모가를 산정하는 방식 사실상 어찌 보면 이게 뭐 장외에서 이미 가치가 지금 20만 원까지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공모가를 사실 어떻게 산정을 한다라고 한들 그걸 이제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잖아요. 뭐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 공모 시장의 좀 열풍이 뭐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높다. 다만 우리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그 공모주들이 상장되고 난 이후에 이제 주가 흐름은 분명히 조금 조심을 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 오늘 제가 지금 자료를 조금 찾아본 게 시엔투스 성진이라는 종목이 이제 공모 장외 기준으로 이제 48,000원, 장외 종가가 이제 48,000원에 거래가 됐는데 네, 어제 저희- 종가가 이제 24,400원 정도니까 저희 출연하셨던 CEO, 네, 네. 요즘 아에르라는 마스크 굉장히 CF 광고 많이 나오는데 네. 시엔투스 성진 제품이고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예, 솔로엠도 장외 거래에선 4만 원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주가 2만 지금 원. 거의 뭐 40% 이상 빠져 반토막이에요. 있는 상태니까. 상장하자마자 물량들이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지 IPO를 받았던 개인 청약 물량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죠. 뭐 예수가 하여튼 걸리지 않는 물량들이 분명히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굉장히 거거든요. 껄끄럽게 흐르기 때문에 이 IPO 시장에 대한 신뢰성도 조금 떨어지는 게 그렇죠. 사실인데. 그래서 어쨌든 뭐 결론적으로 아까 말씀드리면 시엔투스 성진 얘기하시다가 네, 시엔투스 성진도 지금 뭐 거의 장외 종가 대비해서 50%가 넘게 이제 하락이 지금 돼 있는 상태거든요. 네. 이렇게 이제 상장이 되고 난 이후에 주가의 흐름은 장담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공모 시장과 그리고 유통 시장을 분명히 또 구분해서 이제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공모 시장에 이제 참여하시는 분들은 뭐 금액이 얼마씩은 간에 일단 기준을 이제 20만 원 정도로 딱 잡아놓고 만약에 이제 공모주를 받으실 수 있다면 20만 원 정도 이제 차익을 챙긴다라는 관점으로 충분히 뭐 대응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뒤늦게 이제 상장되고 나서 그 종목들이 막 상장 첫날에 막 따상 가고 막 주가가 급등한다라고 해서 뒤늦게 그 이제 주가를 이제 따라 붙었을 경우에는 분명히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경험을 해본 것처럼 좀 처참한 결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그리고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가 아까 이제 부장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실제로 이제 이 SK 바이오사이언스라든지 녹십자 이런 기업들은 우리가 뭐 작년에 또 독감 백신 접종을 할 때도 사가 백신 이제 갖고 있는 기업으로 또 주목을 좀 받기도 좀 했었잖아요. 네. 이제 실제로 이제 녹십자라든지 SK 저희 바이오사이언스 매경 기사인데 지금 녹십자에 관련된 그렇죠. 녹십자 주목하는 이유 이렇게 나와요.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백신을 개발할 수 있는 어떤 개발 역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면서 여기에 이제 작년부터 이제 플러스 알파가 이제 되고 있는 게 CMO로서의 이제 기능.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뭐 국내에서 생산하고 있는 지금 제넥신이 임상 이상 지금 뭐 진입을 했다는 얘기 나왔잖아요. 제넥신에서 개발하고 있는 뭐 코로나19 백신 나중에 이제 생산을 할 때 녹십자가 이제 담당을 할 거다라는 얘기, 그리고 뭐 모더나라든지 최근에는 또 러시아 이제 백신과 관련된 얘기라든지 이런 것들과 이제 함께 주목을 좀 받고 있는 CMO 기업으로서의 가치도 한번 좀 평가를 좀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역시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백신을 개발하는 기업이지만 뭐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노바백스라든지 이미 이제 CMO, CDMO 계약을 이미 체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벌써 보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상반기 때부터 실적에 매출 인식이 분명히 좀 될 거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요소들을 이제 좀 감안을 해준다면은 녹십자라든지 SK케미칼은 뭐 CMO로서도 약간의 이제 뭐 가치 재평가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뭐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감안을 좀 해 볼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관련주 정리를 좀 해보자면 SK케미칼, 녹십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는 거 네. 같죠. 시엔투스 성지는 아니고. 네, 그건 아니고 그건 그건 이제 아니고. 사례를 좀 들어드린 네. 거고요. 네. 뭐 더 혹시 붙이실 만한 그런 뭐 기업들? 이제 지금 녹십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규모면만 녹십자를 이제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제 매경 기사에도 어제 이제 잘 그 설명이 돼 있는데 네. 녹십자가 이제 생산 규모를 보면 더 커요. 이제 그 이제 핵심 관련해 가지고 이게 그 우리가 이제 도즈라는 표현을 쓰는데 녹십자가 지금 단순한 비교를 해봤을 때 SK바이오사이언스보다 한 2배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산 규모는 물론 이제 그거를 그 캐파를 다 채울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는 모르겠는데. 마찬가지죠. 지금 이제 뭐 반도체 경기가 좋으면은 이제 그 마치 증설을 하듯이 지금 이미 우리나라 이런 그 CMO 회사들은 증설을 많이 해놓은 상태예요. 그 증설을 해놓은 이유는 뭐 이것이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 좀 더 작은 회사라고 바이넥스 같은 회사도 마찬가지고 지금 3차, 4차 증설을 해놨는데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하나둘씩 그 증설은 어느 정도 계산을 하고 아니면은 미리 어느 정도의 어떤 이런 그 기대를 하고 이런 증설들이 이루어졌고 그 증설을 한 만큼 지금 이제 물량들이 들어오기 시작했다는 거죠. 김영 매니저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노바백스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라든가 이런 백신들뿐만이 아니라 뭐 러시아라든가 최근에 이제 그것 때문에 뭐 오른 종목들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향후에 이런 부분들은 계속 늘어날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은 글로벌리 봤을 때 지금 이런 그 백신들을 생산해낼 수 있는 역량을 가진 회사들이 몇 개가 안 돼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제 굉장히 이런 고품질의 뭐 코로나19 백신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은 그 제품별로 해서 뭐 온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까다롭게 적용이 되는 백신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그런 기업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회사들은 뭐 이런 녹십자라든가 SK케미칼이라든가 이런 회사들을 비롯해서 관련된 그런 그 CMO 회사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는 분명히 재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넣어볼까요? 일발장전이지만 오늘 총알이 2개가 됐는데, 자, 두 번째. 최근 여의도에서는 가장 핫한 이슈가 있죠. 주식 관련된 이슈가 아니라 더 현대 서울 이 백화점입니다. 오픈한 다음에 물밀듯이 사람들이 몰려들고 있어서 사실 코로나 방역과 관련해서 걱정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경기를 평가할 때는 이 지금 뭐 보복 소비가 아니라 분노의 소비라고도 표현하던데 이게 좋은 거죠? 네. 사실 이제 제 더현대 서울 말씀을 저희 사무실이 바로 더현대 서울하고 굉장히 가까워요. 네, 저도 그 예. 근처지만 저 근처는 못 갑니다. 사실 네.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연휴 동안에 잠깐 사무실에 좀 나갈 일이 있었는데 네. 깜짝 놀란 것이 휴일에 여의도가 차가 막히는 건 처음 봤어요.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그 지하로 여의도역에서 이제 연결이 돼 있는데 더현대 서울까지 네네. 그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의도 잘 안 와보신 분들은 지상으로 나가서 이제 가시는 거죠. 그 막 사람들의 행렬이 그쪽으로 쭉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와, 주말에 여의도가 이렇게 붐빌 때가 있었구나. 벚꽃놀이 빼고. 네. 그 정도로 그만큼 뭐 100만이 왔다 그러는데 충분히 저게 그럴 만한 그 정도의 지금 어떤 그 인기를 끌고 있다는 거죠. 이게 누가 그런 속된 표현으로 오픈빨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이 더현대 서울은
가장 주목해야 되는 게 뒤에 백화점 안 붙였습니다. 이게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전체 공간의 절반 정도는 쇼핑 공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전체 우리 지금 가장 넓은 백화점인데, 가장 그 면적이 큰 백화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반 정도는 뭐 휴식 공간이라든가 뭔가 문화 공간이라든가 또는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복합 복합 그쵸. 쇼핑몰? 몰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고 분명 이제 이게 이제 집약된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느낌이 좀 안 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장 좀 이제 중점을 둔 부분들이 역시 음식료 쪽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한민국에서 유명하다는 식당들은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가장 핫한, 힙한.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한 두세 번 정도 가봤는데, 네. 이제 저는 이제 과연 이게 어떤 반응인가 가봤는데, 지금 이 어떤 초반의 반응은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만큼 앵커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만큼 지금 어떤 소비 심리, 어떤 이 소비에 대한 니즈가 극도로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이런 것들이 딱 오픈을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상황이다. 그런 것을 굉장히 잘 요번에 가려운 부분에 잘 긁어준 어떤 그런 이제 이 이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한마디만 더 이제 부연 설명을 드리면은 작년에 사실 이 백화점들은 굉장히 아시겠지만은 매출이 좀 이제 안 좋았죠. 뭐 그렇죠. 코로나19의 직격탄을 맞았는데 요번에 이제 연말에 실적 발표한 거 보시면은 생각보다 선방을 했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비용을 좀 떨어내. 이제 비용 줄인 부분도 있죠. 물론 면세점 같은 데는 비용을 줄였고요. 네. 근데 이제 인건비 백화점 같은 줄이면은 제일 실적이 먼저 올라오죠. 그렇죠. 백화점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작년에 그나마 선방을 했던 부분들은 명품이에요. 그러니까 명품이 지금 백화점 전체 매출을 차지하는 비중이 평상시에 한 19%에서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3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품의 매출이 백화점의 전체 실적을 좀 커버해주는, 물론 명품 매출이라는 부분, 명품 부분은 백화점 입장에서는 계륵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명품은 수익률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아시겠지만은 백화점이 유일하게 갑이 되는 부분들이 명품 매장 입점대예요. 뭐 오너가 직접 뭐 이태리 가가지고 좀 입점 좀 해달라고 사정하고 이런 얘기들 많이 의리되는 거 아니에요? 네? 백화점이 갑이 된다고요? 의리되는 거죠. 의리죠. 그러니까 오너가 가서 부탁을 가가지고 해서 이제 끌어올 입점을 정도로. 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아.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 브랜드들이 선방을 하는 이유가 아시겠지만은 뭐 해외여행 못 가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전부 다 그쪽으로 소비가 쏠리는 거죠. 유인하는 거죠. 그렇죠. 유인하는 거죠.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물론 수익률성 측면에서 좀 떨어질 수가 있겠지만은 어떤 고객들을 끌어모으는 효과는 명품만한 게 없어요, 사실. 그렇죠. 그 명품 이제 구경하러 왔다가 다른 것들도 뭐 이제 소비를 하고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백화점의 지금 실적을 선방하는 부분이 명품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금년에는 다른 쪽으로도 전이가 될 거란 얘기예요. 이제 이번에 더현대 서울에서 보여주듯이 이제 여기 코로나19 조금 이제 단계가 완화가 되고 뭔가 이렇게 되면은 저는 올해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보복 소비를 넘어서는 이런 소비의 어떤 패턴들이 나타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금 뭐 화면 기사도 좀 발췌해가지고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첫날 매출 뭐 370억이 중요한 거는 아니고, 일단은 경기가 빠르게 뭔가 물꼬만 터지면은 회복할 수 있는 준비는 되어 있다. 이걸 상징하는 것 같고, 앞서 이제 텍사스의 이제 노마스크 얘기도 같은 맥락일 거라고 봅니다. 뭐 국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도 마찬가지고. 네. 뭐 마케팅의 전통적인 거지만 이제 미끼 상품들은 항상 있어야 되니까 명품 매장? 네. 뭐 짜장면 4,000원 이러면 들어가 보면 짬뽕은 8,000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끼 상품으로 아주 흥행몰이는 제대로 하고 있다. 지금 그러면 관련주를 찾아야 어떻게 찾아야 돼요? 주식을 제가 이제 조금 찾아드리려고 지금 부장님 말씀하실 때 이 종목 저 종목을 좀 들여다봤는데 네. 사실은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이제 더현대 서울이 그야말로 이제 가장 좀 수혜주는 그 주변에 인근에 이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신 분들 가장 좀 수혜를 입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극심한 교통 체증에도 불구하고 민원을 넣기보다는 흐뭇한 미소로 이제 좀 바라보고 계시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부동산. 네, 어쨌든 뭐 여의도에 랜드마크가 하나 나온 거예요. 이제 비교를 좀 할 수 있을 만한 게 이제 신세계 그룹이었던 스타필드와 이제 조금 견줄 만한 그런 이제 뭐 쇼핑몰이라기도 하기도 좀 그렇고 어쨌든 복합 문화 공간, 뭐 네. 쇼핑 공간이 하나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실제는
이제 관련주도 현대백화점의 주가는 정작 어저께 그렇게 조금 시원찮았거든요. 네. 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백화점 주가 충분히 한번 관심을 좀 가져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다음에 제가 더 지난주에 현대 서울뿐만 네. 아니라 그냥 경기 회복이라는 그렇죠. 걸로 봤을 맞습니다. 때 네. 그래서 소비 심리가 분명히 회복되고 있다라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현대백화점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뭐 신세계 이런 종목들을 이제 관련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우리 소비 심리가 회복된다 그러면 원래는 뭐 의류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화장품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분명히 좀 봐야 되는데 그렇죠. 앞서 말씀해주셨던 것처럼 이제 주요 매출 품목이 요번에 이제 더 현대가 또 특히나 또 주목을 좀 받은 이유는 명품 브랜드들이 많이 좀 들어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국내에 도입되지 않았던 수많은 이제 특히 MZ 세대 아까 이제 뭐 요약 화면에도 나갔는데 우리 젊은 층들이 특히나 20대, 30대 여성분들이 정말 좀 선호할 수 있을 만한 기존에 이제 한국에 익히 알려져 있지 않은 약간의 이제 조금 희소성이 좀 있는 그런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이제 많이 좀 들어오면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새로운 것들에 대한 이제 호기심 이게 이제 많이 좀 반영이 좀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직접적인 이제 브랜드별로 이제 수혜주를 따지기는 조금 어렵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매출이 뭐 가장 크게 좀 늘어났다라고 하니까 뭐 아모레 퍼시픽 정도는 뭐 관심권에 한번 좀 놓고 소비재 볼 수 쪽으로? 있지 않을까. 네, 소비재 중에서는 그래서 현대백화점, 신세계, 뭐 아모레 퍼시픽 그 정도의 종목들을 좀 언급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 오늘 뭐 이야기한 바 쭉 맥락은 있어요. 뭐 백신의 보고 속도, 뭐 네. 금리 얘기도 했지만 사실 경기가 순항하게 되면 금리는 자연스럽게 오릅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오르네 떨어지네 이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오히려 그냥 천천히 올라가는 정도로만 인지하고 거기에 맞춘다면 이제 실적들이 또 부과가 되고 이 선순환하겠죠. 그 단초가 조금 빨리 끼워졌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이발장전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네. 김현 매니저 오늘 이벤트. 네, 오늘은 이벤트가 없고요. 어쨌든 뭐 시장이 조금 롤러코스터 장세잖아요. 오르고 빠지고 너무 하루하루 시세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투트랙 전략이 쉬운 건 아닌데 네. 어쨌든 뭐 장이 좋을 때는 기술주, 성장주, 그리고 조금 흔들릴 때는 경기 민감주, 또 소비 심리가 회복되는 이런 소비 관련된 종목들 쪽으로 관심을 조금 보시면서 시장 대응을 좀 하시면 좋겠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MBN 골드 김영민 매니저였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